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친구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날들 43회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고성희의 몰락이 시작되었어요. 박진석은 드디어 고성희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며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통쾌한 한방. 그렇지만 이지혁의 시한부 선고. 이지혁은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번 화려한 날들 43회는 고성희의 몰락, 사이다, 반경 남주의 죽음 예고부터 악녀의 몰락까지 한시도 눈을 뺄 수 없는 하이라이트가 많았어요.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이지혁이 운전 중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가슴을 움켜쥐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차가 휘청거리고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워요. 표정만 봐도 이게 보통 통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이지혁은 여러 검사를 받게 되고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거라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 흐름에서 진단 결과를 듣게 돼요.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제가 죽는다고요?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두려움, 혼란스러움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절망적이에요. 의사가 물어봐요. 심장이식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까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지혁이 현실적인 질문을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심장 이식은 일반 이식이 아닙니다. 장기 기증 서약자 중 뇌사자가 나와야 하는데 대기자가 많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장기 이식의 현실이에요. 드라마지만 너무 리얼하고 슬픈 상황이에요. 이지혁의 표정을 보면 희망의 끝마저 놓쳐버린 듯해요. 며칠 후 수치가 안정되어 퇴원은 하게 됐지만 의사는 조심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요. 그런데 이지혁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지혁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에는 도교 출장 중이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연락이 안 되니까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출장에서 돌아온 이지혁을 지은호가 반갑게 맞이하죠. 지은호 표정을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지혁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차갑고 냉정해요. 지은호가 방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파일 좀 챙겨주세요. 딱 업무 톤이에요.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예요. 지은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대표실 문을 나서는 지은호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복도에서 혼잣말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설마 3일 만에 내가 싫어졌단 거야? 아니에요. 지혁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평소처럼 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모습 보이기 싫고 나중에 더 아플까봐 미리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이지혁의 고독과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나오는 이번 회 하이라이트. 박성재가 이지혁 사무실로 들어와요. 이수빈과 헤어져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해요. 나랑 놀자. 마라톤 하자. 아니, 농구하자.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이게 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다. 이수빈 얘기를 꺼내면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박성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친구로서 당연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이지혁은 심장병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말해요. 운동은 안 돼. 박성재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반대 심하게 했으니까 나 도와줘야지. 이수빈과 사귀는 걸 반대한 게 이지혁이었기 때문에 이제 책임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건데 여기서 이지혁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박성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그거 눈물이야? 평소에 강하고 이성적이던 이지혁이 눈물을 보이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때 이지혁이 하는 말. 못 해주는 거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가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울컥했어요. 너 내 뒤치다꺼리 해야겠다.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 대사. 평소에 그렇게 강하던 이지혁이 유일한 친구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받아들이고 친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이 흐름이 너무 슬펐어요. 박성재와 이지혁의 우정이 이렇게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박진석의 사이다 복수 파트죠.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고성이는 평소처럼 집에서 여유롭게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박진석이 퇴근한 거예요. 한편 박진석의 느낌이 뭔가 달라요. 박진석의 발걸음 소리부터 무겁고 표정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얼음장 같은 표정이에요. 그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을 보면 완전히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 같아요. 박진석이 드디어 고성희의 모든 거짓말을 파헤친 거예요. 한우진이 간이식 때문에 자퇴한 것, 그리고 간이식을 해준 사람이 바로 고성희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딸 지은오라는 사실까지. 결혼 전부터,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속여왔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고성희는 아직 눈치를 못 챈 상태예요. 박진석이 침실로 향하는데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진석. 그 서류들을 침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던져놓아요. 이 소리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요. 고성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표정이고요. 서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고성희의 모든 거짓말을 밝혀낸 증거 자료들이에요. 한우진의 자퇴 서류, 간이식 기록, 지은호에 대한 조사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이에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차갑게 말해요. 내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나가.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실망, 분노, 배신감이 모두 느껴져요. 목소리 톤은 낮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고성희를 완전히 타인 취급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내도 가족도 아닌 그냥 집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고성희가 당황해서 뭔가 말하려고 해요. 여보, 이게 무슨... 이러면서 해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박진석이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경고를 해요. 내가 퇴근해서도 그 낯짝 보면 어떻게 될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자기 감정을 겨우겨우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데 이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진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고성희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죽었다고 했던 딸이 살아있고 그 딸은 자기 아들 한우진에게 간까지 이식해줬는데 그 사실조차 숨겼어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신뢰라는 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고성희가 진짜로 자기 친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간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하게 해놓고도 그 딸의 존재를 부정한 거잖아요. 이게 엄마가 할 짓인가 싶었을 거예요. 박진석의 표정을 보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추억,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 같아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박진석이 나간 후 고성희 혼자 남은 침실이에요. 고성희의 얼굴을 보면 표정이 계속 변해요. 처음에는 당황, 그 다음은 두려움, 그리고 분노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집어들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고성희.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더 굳어져요. 모든 게 다 들통났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손이 떨려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고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박진석 미친 새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한 거야? 요까지 나오는 걸 보니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냉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들통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는 게 보여요. 누가 고자질했을까? 그러다가 박성재가 떠오른 거예요. 박성재가 자기를 싫어했으니까 고자질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박진석이 직접 조사한 건데 말이에요. 여기서 고성희의 본 모습이 나와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자질했는지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 탓부터 하는 거죠. 이게 고성희라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급하게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해요. 고성희는 서재 안쪽 벽에 있는 금고 앞에 서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안 눌러져요. 두세 번 만에 겨우 금고 문이 열려요. 금고 안을 들여다보는 고성희.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성희가 그동안 몰래 모아놨던 현금, 골드바, 아마 수천만 원 몇 억은 됐을 거예요. 도망갈 때 쓰려고 숨겨뒀던 비상금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 과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같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성희는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상대방 약점도 잡아놓고 자기 과거 자료도 보관해서 필요할 때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고성희는 금고 안을 뒤지기 시작해요. 손으로 구석구석 더듬어 보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박진석이 이미 다 가져간 거예요. 고성희는 절망에 빠진 표정이에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여기서 박진석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보여요. 그냥 화내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고성희가 도망갈 수단을 먼저 차단한 거예요. 현금도 없고 협상할 카드도 없고 이제 고성희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진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까요? 고성희의 모든 걸 조사하고 금고까지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통보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성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요. 텅 빈 금고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동안 거짓말로 만들어온 삶,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을 이용하고 배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고성희의 화려한 옷차림, 비싼 액세서리들이 이제는 그냥 공허해 보여요. 겉만 번지르르 했던 삶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 부분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고 남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고성희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박진석이라는 사람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배신당했다는 걸 알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복수할 때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해서 상대방이 반격할 여지조차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고성희의 몰락,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43회 정말 대단했어요. 이지혁의 시한부 선고, 지은호와의 거리두기, 박성재와의 눈물의 고백, 그리고 고성희의 몰락까지. 특히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잘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다음 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지혁은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진실을 알게 될까요? 고성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